그러면 상속세 낮춰줄 생각도 안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도 대처를 해야겠죠? 불만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제가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10년 전쯤에는 상속세 낸다 그러면 부자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상속세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세 세율 얼마인 줄 아시나요? 상속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속세가 50%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상속세 세율은 10%에서 50% 사이입니다. 꽤 높은 세율이죠. 그러면 왜 예전에는 상속세 내면 부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 세율 10%에서 50% 적용하는 상속세는 201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좀 낮춰주고 세율도 좀 바꾸자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아직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이 지났으면 부동산이나 아파트 가격만 봐도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상속세 조절해 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한국의 상속세가 꽤 높을까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참고 삼아 한번 볼게요. 세율만 봐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나 많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많죠. 대부분 선진국들도 40%에서 45%고요. 이게 뭐 최고 세율 기준으로 한 거긴 한데, 그리고 상속세 세율 구조가 상당히 많이 틀려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평균적으로 27% 정도의 상속세율인데 우리나라는 50%라고 하니까 꽤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비교해 놓은 것도 한번 보시면 상속세가 OECD 평균으로 세수,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나라 세수는 점점 늘고 있죠. 실제로 저도 상속세 신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산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틀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틀리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재산 50억 정도 상속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율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을 갑자기 세금 내려고 그러면 꽤 많긴 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낮춰줄 생각도 안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도 대처를 해야겠죠? 불만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제가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기본 계산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내긴 하지만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아놓고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이렇게 한번 모아봅니다. 돌아가신 분의 토지와 아파트, 예금, 보험, 자동차 이런 걸 모두 한번 모아보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이거든요. 상속인들한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들을 또 한번 모아봅니다. 이 재산에 한번 합쳐보는 거죠. 그리고 2년 이내 인출한 금액 중에 상속재산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상속세 안 내려고 2년 이내에 현금을 인출을 많이 했다면 다시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다 한번 모아보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다 모아보고 이렇게 토지나 아파트, 예금 이런 모든 재산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들 그리고 상속으로 치는 재산을 합쳐가지고 상속재산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상속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억은 빼주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10억을 빼줍니다. 그래서 상속세 좀 관심 있는 분들은 10억 정도면 상속세 안 나오는 거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면 이제 과세가액이란 게 나오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을 한번 보시면 1억 이하만 10%고요. 5억까지 20%, 그다음에 10억까지 30%, 30억 40%, 30억만 초과해도 50%죠. 그래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받으려고 그러면 반은 나라에 줘야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관한 몇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신고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무조사까지 보통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보통 세금이 나오거나 재산이 좀 많다 그러면 대부분 세무조사가 나오고요. 세무조사가 끝나야 이제 상속세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대략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거 돌아가시고 나서 대략 6개월 정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고 조사는 보통 신고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나옵니다. 결정기한은 9개월 이내긴 한데요. 실제로 조사는 한 1년 정도 있어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속세 신고할 때부터 조사를 어떻게 받을지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세무사들도 상속세를 많이 하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저도 상속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한테 맡기셔야 한다는 게 신고를 할 때부터 상속 조사를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짜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상속 세금이 나왔다. 그럼 가산세 차이가 2배가 납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는 20%인데요. 신고만 해놨어도 가산세 10%거든요. 그래서 가산세 차이가 클 수 있어서 신고는 무조건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된다고 많이 아시는데 이 30억을 모두 다 써먹긴 쉽지가 않더라고요.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을 모두 못 쓴다는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한도가 있거든요. 법적 상속재산 한도로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계산을 한번 한도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면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다 써먹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양도세 비과세랑 좀 개념이 틀린데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이 집에서 오랜 기간 같이 살았으니까 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것도 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 한 채 있어서 상속받으면 세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모두 다 못 써먹어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선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신고 바로 하지 마시고 통장 내역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실 나중에라도 은행 가서 통장 내역 확인 모두 다 하실 수는 있는데 은행마다 각각 방문하셔야 되고 요즘은 엑셀로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이 인터넷 뱅킹을 하고 계셨다면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과거 10년간 거래 내역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 간에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협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계좌와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조회를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사망 신고하실 때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나오네요. 검색을 한번 해보면 정부24 페이지로 연결이 되죠. 정부24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민원 안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사망자 및 피의 후견인 등 재산 처리, 통합 처리 신청, 그래서 안심상속이라고 부르고요. 인터넷과 방문 모두 다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공인증서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인들, 배우자나 자녀분들의 공인증서 한 분만 있으시면 되니까요. 대표로 한번 조회를 꼭 한번 해보세요. 작성 예시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작성 예시 보시면 민원 처리 기간 검색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인적사항 신청인 상속인은 배우자나 자녀들이에요. 그 인적사항 적으시고 사망자는 돌아가신 분 적으시면 되고 재산조회 내역은 모두 다 선택하세요. 금융 내역도 있고요. 국세 내역, 연금 내역, 토지 내역, 여기 세금 내역, 자동차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보험 예전에 들어놨는데 조회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스톱 조회 서비스 신청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보통 상속세 신고하시기 전에 꼭 이거 확인해서 저 달라고 하거든요. 저도 재산 확인 한번 해봐야 되니까 원스톱 조회 서비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통장에 돈 빼도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상속세 신고하기 전이니까 통장에서 돈 빼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혹시라도 세금이 나올까봐 그러신 거겠죠? 돌아가시고 나면 통장에 있는 돈은 배우자와 자녀들 몫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눌지만 정해져 있고요. 이제 협의만 하셔서 어떻게 빼서 쓸지만 협의만 되시면 동의하셔서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적 상속 지분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첫 번째가 협의 상속이고요. 두 번째가 법적 상속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배우자와 자녀들끼리 협의해서 이 재산 어떻게 나누겠다고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게 동의가 잘 안 된다? 그럼 법적 상속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상속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10년 전부터 증여 계획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여 계획을 짜서 상속세 재산을 어떻게 할지 플랜을 짜셔야 되고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상속이 거의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시점에도 이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첫 번째는 요양원에 계시고 편치 않으신데 돈을 좀 미리 빼놔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금을 미리 빼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안 됩니다. 돌아가신 날짜로 2년 내에 인출한 금액은 모두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빼봤자 다시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되니까요. 빼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병원비와 카드 사용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양원에 계시거나 하면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가 좀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비용들은 상속재산에서 충분히 빼주거든요. 근데 간혹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서 조사할 때 그 비용도 인정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미리미리 그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다 인출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이런 카드 내역들은 그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그 10년간 증여는 합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증여는 좀 건강하실 때부터 계획을 짜서 플랜을 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증여를 미리미리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상담도 많이 오시는 거 보면 증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현금이나 예금은 배우자가 가져가고 부동산은 자녀들한테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금은 배우자가 생활비도 쓰셔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금은 배우자가 가져가서 배우자 공제도 좀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부동산은 자녀들한테 가면 좋다는 이유가 나중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받은 다음에 또 재상속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속세 2번 내야 되니까 이번에 부동산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녀들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상속세는 한 명이 모두 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30억 상속을 해서 한 상속세가 2억 정도 나왔다. 그런데 예금은 3억 정도 있었고 그럼 배우자가 3억을 가져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은 자녀들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세금은 배우자도 내고 자녀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들, 상속인, 배우자나 자녀들 중에 한 명만 세금을 내면 모두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배우자가 받고 세금을 다 내버려도 세무서에서는 별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산 구조랑 몇 가지 팁만 말씀드렸고요. 제가 실제 사례를 가져와서 어떻게 상속세를 줄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